여태껏 맛본 가장 비싸고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던 완벽한 드라이 에이징 스테이크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아, 상상만 해도 벌써 군침이 도네요. 그렇죠. 그 엄청난 감칠맛 그리고 고소하고 진한 육향을 마주했을 때 아마 여러분은 셰프의 완벽한 굽기 기술이나 아주 특별한 비법 시즈닝 덕분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사실 겉으로 보기엔 주방에서 이루어지는 그 완벽하게 통제된 요리의 결과물 같으니까요. 네, 저도 그런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미식의 정점을 찍는 그 폭발적인 맛의 진짜 창조자는 주방에 있지 않습니다. 생명이 멈춘 고기 내부에서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아주 치열하고 파괴적인 세포들의 연쇄 반응이 만들어낸 100% 자연의 산물이거든요. 맞물려 돌아가는 이 파괴의 메커니즘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늘 새로운 지식에 목마른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오늘 심층 탐구의 핵심입니다. 자, 고기를 숙성할 때 그 초기 단계에서 단백질을 끊어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주는 칼파인이라는 효소의 존재는 이미 꽤 알려져 있죠. 네, 고기 좀 아신다는 분들은 칼파인 정도는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미션은 그 너머의 심연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2주 이상의 장기 숙성이나 드라이에이징 과정에서 평범한 고기를 명품으로 둔갑시키는 진짜 지배자가 따로 있잖아요. 맞습니다. 바로 카텝신이라는 은밀한 화학적 연금술사죠. 네, 오늘 이 카텝신을 끝까지 추적해 볼 겁니다. 많은 분들이 숙성이라고 하면 그 단순히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기가 부드러워지는 마법 정도로 막연하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냥 냉장고에 오래 두면 맛있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요? 그렇죠. 하지만 생물학적 관점과 미식의 관점을 교차해서 들여다보면 이 과정은 세포의 완벽한 죽음인 동시에 경이로운 맛의 창조 과정이기도 합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카텝신이 진짜 주인공이라면 살아있는 소의 몸집 안에서 대체 어디에 숨어 있었길래 도축 전에는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아주 예리한 질문이신데요. 제가 오늘 분석 노트를 읽어보다가 좀 흥미로웠던 부분이 그 세포 구조도를 보니까 리소좀이라는 아주 작은 주머니 안에 얘가 완전히 격리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공간입니까? 쉽게 말해서 살아있는 세포의 생존을 위해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일종의 재활용 센터이자 위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포의 위장이요? 네, 세포가 끊임없이 활동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낡은 노폐물이 생기고 또 수명이 다해 고장난 단백질들도 발생하거든요. 아, 찌꺼기 같은 거네요? 맞아요. 리소좀은 이런 찌꺼기들이나 외부에서 침입한 세균을 꿀꺽 집어삼킨 뒤에 강력한 물질로 완전히 분해해서 다시 쓸 수 있는 부품으로 만들어주는 아주 유익한 청소부입니다. 청소부라고 하니까 되게 성실하고 착한 일꾼 같은데 그 청소를 위해 사용하는 도구들이 문제잖아요. 그 도구가 아주 무시무시하죠. 그러니까요. 그 작은 주머니 안에 카텝신에 포함해서 무려 50여 종이 넘는 맹독성 가수분해 효소들이 득실거리고 있다는 대목을 읽고 저는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사실상 폭탄을 안고 있는 거나 다름없죠. 비유하자면 이건 마치 아주 튼튼한 금고 안에 그 닫기만 하면 모든 걸 녹여버리는 강력한 산성 폐기물을 가둬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만약에 이 금고가 어떤 이유로 열리면 세포 자신의 핵심 장기인 핵이나 미토콘드리아까지 싹 다 녹여버리겠죠.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생명체도 그 내재된 위험성을 아주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리소좀 겉면을 대단히 견고하고 정교한 방어막으로 감싸서 그 위험한 효소들을 안전하게 가둬두는 시스템을 진화시켰죠. 아, 셀 틈 없이 꽉 막아둔 거군요. 네, 동물이 살아 숨쉬고 심장이 뛰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받기 때문에 이 튼튼한 금고의 벽을 완벽하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요. 하지만 그 심장이 멈추고 도축이라는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생명의 에너지가 뚝 끊어져 버리잖아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럼 이 완벽했던 방어 시스템에도 결국 금이 가기 시작하겠네요. 극적인 생물학적 변화가 시작되는 거죠. 혈류가 멈추면 세포에 더 이상 산소가 공급되지 않잖아요. 숨을 못 쉬니까요. 산소가 없으니 세포들은 어떻게든 살아남기 위해 비상수단으로 무산소 호흡을 돌리기 시작하는데 이 과정에서 아주 치명적인 부산물인 젖산이 근육에 급격히 쌓이게 됩니다. 아, 운동 많이 하면 근육에 쌓이는 그 젖산이요? 맞습니다. 젖산이 축적된다는 건 세포 내부의 환경이 점차 강한 산성으로 변한다는 뜻이거든요. 산성도가 높아지면서 튼튼했던 리소좀의 막이 결국 버티지 못하고 녹아내리며 찢어져 버리는 거군요. 에너지가 고갈되어 방어막은 약해졌는데 주변은 산성으로 변하니 결국 한계점에 다다라 뻥 터져버리는 겁니다. 와, 끔찍하면서도 신기하네요.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면서 그 안에 갇혀있던 카프텝신을 비롯한 50여 종의 강력한 분해 효소들이 세포질 밖으로 왈칵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식욕학에서는 이 결정적인 순간을 자가소화라고 부릅니다. 자가소화, 스스로를 소화시킨다는 뜻이잖아요. 고기가 외부의 어떤 세균이나 요인 때문에 아니라 자기 자신이 품고 있던 효소에 의해 스스로를 갉아먹으면서 분해되기 시작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죽음 이후에 벌어지는 이 조용하고 파괴적인 현상이 우리가 열광하는 숙성의 본질이자 첫 단추라는 사실이 정말 극적으로 다가옵니다. 판도라의 상자가 열렸고 세포질 내부로 효소들이 풀려났죠. 그런데 여기서 고기 내부의 주도권을 두고 아주 흥미로운 권력 이양이 발생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의문이었어요. 도축 직후 초기에는 우리가 앞서 잠깐 언급했던 칼파인이라는 효소가 맹활약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네, 초기 연육작용을 주도하죠.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칼파인도 근육을 끊어서 고기를 연하게 만들어주고 방금 쏟아져 나온 카텝신도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라면 둘 다 분해 요소니까요. 네, 둘이 그냥 동시에 힘을 합쳐서 같이 작업하면 고기를 엄청 빨리 맛있게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왜 굳이 한 녀석이 일하고 난 뒤에 다른 녀석이 바통 터치를 하는 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효소라는 물질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까다로운 활성 조건의 차이 때문입니다. 활성 조건이요? 네, 모든 효소는 자신이 가장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 즉 활성 pH를 명확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칼파인과 카텝신이 서로 하는 환경은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취향이 다르군요. 네, 칼파인은 중성에 가까운 pH 7.0 부근에서 가장 컨디션이 좋은 약간 온실 속 화초나 귀공자 같은 효소거든요. 도축 직후에는 고기의 pH가 대략 7.2 정도니까 그때는 환경이 중성이라서 칼파인이 아주 펄펄 날아다니면서 초반 작업을 주도할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산소 공급이 끊기면서 근육에 젖산이 쌓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산성으로 변한다고 하셨죠. 시간이 흐르고 사후강직이 진행될수록 젖산 때문에 고기 내부의 pH는 5.5 부근까지 뚝 떨어지게 됩니다. 꽤 많이 떨어지네요. 환경이 이렇게 산성으로 변해버리면 중성을 사랑하던 귀공자 칼따위는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힘을 잃은 채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초반 러쉬를 뛰다가 환경이 척박해지니까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군요. 그럼 그때 드디어 우리의 주인공 카텝신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겁니까? 카텝신의 출신 성분을 떠올려 보시면 완벽하게 아기가 맞습니다. 이 효소들이 원래 갇혀있던 금고, 즉 리소좀 내부가 워낙 강한 산성 환경이었거든요. 원래 살던 곳이 산성이었죠. 즉 카텝신은 태어날 때부터 그 가혹하고 척박한 산성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되어 있는 일종의 산성의 야수입니다. 와, 소름 돋네요. 다른 효소들이 산성으로 변한 고기 내부 환경에서 헥헥거리며 쓰러질 때 카텝신은 pH가 5.5로 떨어지는 순간 딱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드디어 내 세상이 왔다 이러면서요. 드디어 내가 일하기 딱 좋은 세상에 왔다 하면서 그제야 기지개를 켜고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한다는 거군요. 진짜 기가 막힌 타이밍에 바통 터치네요. 이 권력의 이동이 지금 이 심층 탐구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던지는 시사점은 명확합니다. 도축 후 1주가 지나고 2주, 3주, 4주차로 이어지는 기나긴 장기 숙성의 세계에서 네. 고기의 질감과 풍미를 지배하는 건 더 이상 칼파인 아닙니다. 오직 이 산성 환경에서 깨어난 카텝신의 손뜻에서 명품 숙성의 진짜 결과물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인데요. 진짜 무대는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칼파인이 멈추고 산성의 야수 카텝신이 깨어났다면 이 녀석이 구체적으로 어떤 화학적 파괴 공작을 벌이길래 그 질기고 단단한 고기 덩어리가 환상적인 요리 재료로 탈바꿈하는 걸까요? 파괴의 스케일 자체가 다르죠. 네, 저도 노테 저케우킨의 과정을 보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제가 이해한 방식대로 비유를 해볼게요. 앞선 주자인 칼파인이 일종의 건물 철거반이라면 건물의 뼈대인 기동, 그러니까 근섬유의 Z디스크 정도만 툭툭 부러뜨려서 건물을 대충 주저앉히는 느낌이거든요. 아주 정확합니다. 쉽기편하게는 만들어주지만 잔해는 여전히 크게 덩거리져 남아있는 상태잖아요. 그런데 카텝신은 단순히 기둥을 부수는 정도가 아니라 훨씬 더 집요하게 공격하더라고요. 카텝신은 단순히 기둥을 주저앉히는 정도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근육을 수축시키고 이완시키는 실제 움직임의 주체들, 즉 액틴과 미오신이라는 근섬유의 벽돌 자체를 직접적으로 타격하거든요.
벽돌 자체를 가루로 만들어버리는군요. 게다가 흥미로운 건 카텝신이 단일 효소가 아니라 각기 다른 타겟을 노리는 BDHL 군단 등 여러 패밀리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는 점이죠. 이 전문가들이 각자의 구역을 맡아서 벽돌을 완전히 가루 단위로 쪼개버리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보고 좀 놀란 게 그 도무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난공불락의 성벽 같은 결합 조직, 콜라겐까지 무너뜨린다는 연구 결과였어요. 보통 우리가 질긴 고기를 먹을 때 이빨에 걸려서 결국 뱉어내게 되는 그 질긴 근막이 콜라겐이잖아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보면 학계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살피는 대목입니다. 본래 결합 조직인 콜라겐은 구조가 너무 단단해서 웬만한 숙성 과정이나 효소로는 좀처럼 분해되지 않거든요. 굽거나 삶아도 엄청 질기잖아요. 맞아요. 하지만 카텝신이 뿜어내는 지속적인 분해 작용과 산성 환경, 그리고 훗날 조리 초기에 가해지는 열이 결합되면 그 질긴 콜라겐의 가교 결합조차 서서히 느슨해지며 균열이 생깁니다. 아, 그 철벽 같은 방어가 뚫리는 거네요? 최고급 드라이에이징 고기를 드실 때 입안에서 억센 섬유질이 씹히는 느낌조차 없이 버터처럼 녹아내리는 경험을 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와, 있죠. 진짜 이빨이 없어도 씹을 수 있겠다 싶을 정도로요. 그 텍스처는 근원 섬유의 본체부터 질긴 근막까지 샅샅이 분해해버린 카텝신 군잔의 집요함이 만들어낸 예술입니다. 섬유질이 입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그 느낌. 진짜 상상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우리가 아주 비싼 드라이에이징 스테이크를 찾아 먹는 이유가 단순히 씹기 부드러워서만은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맛 때문이죠. 근데 그 특유의 고소함, 농축된 육향, 폭발할 것 같은 감칠맛, 그 자체를 즐기기 위해서인데 이 단백질을 가루로 부수는 물리적 행위가 도대체 어떻게 혀에서 느끼는 풍미, 즉 맛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그게 참 신기한 부분이죠. 고기와 단백질 덩어리 자체는 혀에 대고 핥아봐야 아무런 맛이 나지 않잖아요. 그 지점이 바로 카텝신의 진짜 가치이자 위대함이 발현되는 순간입니다. 질감을 무너뜨리는 건 물리적 변화지만 그 파괴의 끝에서 인간의 혀가 인식할 수 있는 짜릿한 맛을 창조해내는 화학적 연금술을 부리거든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수준이네요. 방금 짚어주신 대로 거대한 단백질 분자는 우리 혀의 미래가 감지하기엔 덩치가 너무 큽니다. 칼파인이 기둥을 부숴서 큰 펩타이드 덩어리로 쪼개놓아도 여전히 미각세포는 아무런 맛을 느끼지 못하죠. 큰 덩어리를 더 미세하게 잘라내야만 맛이 느껴진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카텝신과 펩티다제 같은 효소들이 단백질 분해의 종착역을 향해 끝없는 해체 작업을 시작합니다. 칼파인이 만든 큰 펩타이드를 작은 펩타이드로, 네. 그리고 마침내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작은 기본 단위인 유리아미노산으로 완전히 산산조각을 내버리는 거죠. 분자 크기가 이 아미노산 단위까지 작아져야만 비로소 우리의 혀가 그것을 명확하고 강렬한 맛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아, 그제야 단백질 속에 꽁꽁 숨어있던 맛의 파편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군요. 그럼 우리가 열광하는 감칠맛의 제왕, 그 글루탐산도 바로 이 해체 과정에서 쏟아지는 거겠네요?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세포가 자신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고기 내부에는 글루탐산이 기하급수적으로 축적되고 이것이 혀를 강타하는 엄청난 감칠맛의 원천이 됩니다. 와, 천연 SMG 조미료가 고기 안에서 스스로 만들어지는 거네요? 그뿐만이 아니죠. 류신, 알라닌, 글리신 같은 다채로운 아미노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생성되면서 은은한 단맛과 고기 특유의 기분 좋은 쌉쌀한 맛까지 겹겹이 쌓이게 됩니다. 평범했던 고기 맛의 레이어가 한층 두꺼워지고 3D처럼 입체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아미노산이 대망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순간은 불 위에서 완성되겠죠. 뜨거운 무쇠팬에 드라이에이징 고기를 얹었을 때 취익 소리와 함께 피어오르는 그 미치도록 진한 육향. 네, 구울 때 나는 그 향이요. 그게 단순히 수분이 날아가서 냄새가 농축된 게 아니었군요. 열을 만나는 순간 상상 이상의 극적인 화학 반응이 일어나니까요. 카텝신이 고기 표면에 잔뜩 쪼개놓은 이 수많은 유리 아미노산과 당분이 섭씨 150도 이상의 고열을 만다면 아, 혹시 마이야르 반응인가요? 빙고! 폭발적으로 그 유명한 마이야르 반응을 일으킵니다. 수백만 개의 미세한 캐러멜라이징 폭발이 스테이크 표면 전체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고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결국 카텝신이 오랜 시간 미리 끝까지 잘라놓은 아미노산이라는 밑작업이 없었다면 숙성육은 아무리 구워도 그저 이빨 없이 씹을 수 있는 밍밍하고 싱거운 고기 덩어리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카텝신이 단백질을 부숴서 부드럽게 만들고 아미노산을 쏟아내서 맛까지 극대화한다면 여기서 아주 자연스럽고 원초적인 의문이 하나 떠오르거든요. 어떤 의문이시죠?
쪼개면 쪼갤수록 맛있는 아미노산이 나온다면 숙성은 무조건 길게 할수록 좋은 다다익선 아닌가요? 1년, 2년, 무한정 오래 숙성할수록 아미노산 폭탄이 터져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맛있어지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야수를 그냥 고기 안에 풀어놓고 마음껏 파괴하도록 놔두면 대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하는데요. 매력적인 가정이지만 안타깝게도 자연의 법칙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카텝신은 철저하게 통제되어야만 하는 치명적인 양날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거군요. 야수를 풀어놓고 통제하지 않으면 맛의 궁전이 아니라 폐허가 돼버리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야수의 목줄을 완전히 놓아버리는 순간 참혹한 폐허가 되어버리죠. 미식의 폐허라뇨. 고작 효소가 활동을 좀 더 길게, 오래 했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재앙이 벌어지는데요? 카텝신이 과도하게 작용할 때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바로 식감의 붕괴입니다. 식감이 무너진다고요? 네. 근섬유가 적당히 끊어지면 훌륭하게 부드럽지만 너무 과도하게 분해되어 버리면 고기가 응당 가져야 할 최소한의 기분 좋은 저항감, 즉 씹는 맛과 쫄깃함마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아, 부드러운 걸 넘어서서 형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그냥 으스러져 내리는 거군요. 입에 넣었을 때 마치 어린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수분기 없는 찰흙이나 날것의 생간을 씹는 것처럼 푸석푸석하고 기분 나쁘게 뭉개지는 식감으로 변질됩니다. 우와, 고기가 찰흙 같아진다고요? 특히 도축 과정에서 소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의 젖산이 비정상적으로 과다 분비되면서 고기의 pH가 순식간에 떨어지는 소위 PSA 6 상태가 되거든요. pH가 너무 낮아져 버리는군요. 네. 이런 이례적인 고기나 아니면 숙성고의 온도를 실수로 너무 높게 설정해 두었을 때 위험합니다. 카텝신이 완전히 폭주하면서 식감을 곤죽처럼 만들어버리죠. 씹는 맛이 아예 거세된 푸석푸석한 생간질감의 스테이크라니 진짜 상상만 해도 당장 포크를 내려놓고 싶어지네요. 그럼 두 번째 문제는 뭡니까? 아까 아미노산이 많아질수록 감칠맛이 폭발한다고 하셨는데 맛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치나요? 네,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전부 감칠맛과 단맛만 내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분자 단위의 구조적인 함정이 발동하는데요. 함정이요. 단백질 구조가 끝없이 해체되다 보면 원래는 둥글게 말린 단백질 분자 안쪽 깊숙한 곳에 물을 피해 꽁꽁 숨어있던 소수성 아미노산들까지 겉으로 대량 노출되어 버립니다. 아, 물을 싫어해서 안쪽에 꼭꼭 숨어있던 녀석들이 그 무자비한 해체 작업 때문에 강제로 밖으로 끌려 나오는 거네요. 그런데 그게 미각적으로 왜 문제가 되죠? 이 소수성 아미노산들이 우리의 혀끝 미래에 닿는 순간 우리 뇌는 이것을 일종의 독소나 경고 신호, 즉 아주 얼굴이 찌푸려지는 쓴맛으로 감지하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쓴맛이 나버리는군요. 게다가 숙성이 너무 과해져서 펩타이드들이 비정상적으로 짧고 파편화되어 쪼개지면 시큼하고 퀴퀴한 아주 불쾌한 냄새와 이질적인 맛까지 피어오르게 되죠. 아, 제가 예전에 가끔 겉멋만 잔뜩 든 엄청나게 오래된 과숙성 고기를 먹었을 때 끝맛이 기분 나쁘게 쓰거나 약간 쉰내 비슷하게 났던 적이 있거든요. 그게 고기가 상해서가 아니라 카텝신이 통제 불능 상태로 일을 너무 과하게 해버려서 쓴맛 아미노산까지 싹 다 끄집어낸 결과물이었군요. 네, 메커니즘상 부패와는 분명 결이 다르지만 인간이 혀로 느끼는 미식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결과물인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숙성을 다루는 전문가들은 단순히 고기를 오랜 시간 방치하는 게 아닙니다. 적절한 시점에 최적의 감칠맛 아미노산이 쏟아져 나오고 식감이 완벽하게 부드러워지는 바로 그 아슬아슬한 정점의 시점을 정확히 포착해내야 합니다. 타이밍이 생명이군요. 그리고 조리를 하거나 온도를 급격히 낮춰 동결시킴으로써 맹렬히 달려가던 이 야수의 활동을 강제로 멈춰 세우는 결단이 필요하죠. 와, 결국 평범한 고기를 명품 숙성육으로 탈바꿈시킨다는 건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주는 마법이 아니라 카텝신이라는 맹수를 완벽하게 조련해내는 치밀한 통제의 기술이었네요. 전문가님, 오늘 우리가 다룬 이 깊고 방대한 이야기들의 핵심을 어떻게 요약해 볼 수 있을까요? 최고의 숙성육을 만드는 기술은 결국 칼슘 같은 성분이 아니라 pH와 온도에 달려 있습니다. 도축 후 산성의 야수, 즉 카텝신이 깨어났을 때 이 녀석이 너무 빠르지도 너무 느리지도 않게 움직이도록 그 절묘한 줄타기를 해내는 과정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미식의 정점을 찌르는 궁극의 과학입니다. 오늘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하나의 강렬한 역설이 머릿속을 맴도는데요. 늘 끊임없이 배우고 호기심이 넘치는 당신, 즉 청취자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동물이 도축되고 심장 박동이 멈춥니다. 세포의 보호막이 찢어지고 스스로를 갉아먹는 자가 소화가 시작되죠. 생물학적으로는 명백한 죽음과 부패의 첫 단추입니다. 그렇죠. 생명이 끝나는 순간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철저한 생명의 파괴 과정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황홀한 미식의 결정체, 쏟아지는 아미노산의 향연을 창조해냅니다. 완벽한 창조죠. 어쩌면 가장 만박한 요리는 생명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바로 그 찰나의 파괴 속에서 탄생하는 것은 아닐까요? 분해와 미식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경계선에 대해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참으로 깊은 여운이 남는 화두네요. 오늘 이 심층 탐구가 여러분의 일상과 식탁 위에 보이지 않는 세토 단위를 꿰뚫어보는 완전히 새로운 지적 시각을 열어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더 딥다이브의 심층 탐구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맛있고 지적인 하루 보내세요.